그러면 안민석 의원한테 1억 원을 줬다고, 1억 원을 주었다고 하라고 검찰이 했죠. 누가 했을까요? 수원지검의 정태원 검사입니다. 안민석 의원이 자신의 페북에 뭐라고 썼냐면요. 대검 감찰팀장 정태원 검사를 고발한다 라고 썼습니다. 경기버스 사장이 1억 주었다는 진술을 강요했던 검사. 대검 감찰팀장 정태원 검사, 그 당시에 수원지방검찰청의 검사. 안민석 의원한테 1억 원을 주었다. 패턴이 그렇단 말이죠. 한명숙 전 총리님도 그렇고 김재윤 전 의원님도 그렇고 신계륜 의원님도 그렇고 이 안민석 의원님도 1차적으로 사장, 기업체 회장, 학교 같으면은 이사장, 개인 비리를 먼저 확보를 합니다. 횡령이라든지 그다음에 교비라든지 뭐 이런저런 사업상의 과정에서 발생한 개인 비리를 먼저 손에 쥐고 그 다음에 딱 불어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정치인들 돈 준 거 한번 적어봅시다 하겠죠. 정치인들 돈 준 거 한번 적어보세요. 그러면 그 안에 리스트 안에 자신들이 타겟으로 삼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볼 거 아니겠습니까? 안산 지역에서 돈을 줬는데 안산 지역에서 잘 나가는 안민석한테 돈을 안 줬단 말이요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돈을 줬다고 진술하라고 강요를 한 겁니다. 거기에 못 이겨서 돈을 줬습니다. 돈을 준 사실이 있습니다. 한 줄 적은 것만으로 결국 4년 동안 구속시킨 케이스가 바로 김재윤 의원에 대한 오로지 증거도 없습니다. 줬다는 진술서 하나. 그러니 작년에 시사직격에서 쭉 조사를 해봤더니 아무것도 증거도 없는 거예요. 단지 줬다는 진술 하나만.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미안합니다, 사죄한다, 용서해달라 빌고 그 내용이 녹취록에 고스란히 다 들어있었던 거 아닙니까? 대검 감찰팀장 정태원 검사 1억 주었다고 진술을 강요했는데 이렇게 최순실이라는 이름 세상에 처음 알리면서 박근혜 정부를 괴롭힌 결과는 1억 원을 줬다고 올가매고 그랬는데 이 오산의 운수업체 사장 교통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 회사 매출을 적자로 조작해서 보조금을 횡령했다는 혐의로 수원지검에 조사를 먼저 받게 한 후 그 다음에는 준 거 있으면 안민석에게 준 거 있으면 내놓아라. 그렇지 않으면 회사가 아니라 집안이 망한다고 협박을 했죠. 수개월 동안 불러서 허위 진술을 강요했습니다. 잠도 안 재우고 새벽까지 무리하게 조사를 했다고 운수업체 사장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운수업체 사장이 일체 응하지 않습니다. 안민석 의원과 일면식도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니 이 사장은 개인 횡령 혐의로 구속이 돼서 징역 2년의 실형에 추징금 22억을 선고받습니다. 2년 실형과 20억. 그래, 안민석 의원한테 돈 줬다는 사실을 이야기할 수 없다 이거지. 좋아, 그러면 한번 당해봐. 징역 2년에 추징금 22억. 거기다가 노조위원장까지 구속시킵니다. 그 운수업체에. 사장과 노조위원장이 출소 후에 사장은 스트레스로 암에 걸려서 수술을 받고요. 노조위원장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정태원 검사 승승장구합니다. 수원지검에 있다가 윤석열 때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사건 당시에 대검찰청의 담당자가 또 정태원 검사입니다. 이제 영전에서 이쪽으로 온 거죠. 그런데 감찰 3팀장으로 있으면서 수사정보관실에 대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과정에서 압수수색을 한 거를
막습니다. 거기에 반기를 둡니다. 그래서 결국 추미애 법무장관으로부터 직무 배제를 당합니다. 대검 수사정보관실은 윤석열 총장의 직무정지 사유 중 가장 위중한 혐의이자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판사 사찰 보고서를 작성한 곳이 바로 대검 수사정보 담당관실입니다. 판사 사찰, 그 판사 사찰 한 곳을 압수수색하겠다고 하는데 그 앞에 딱 막아서서 그걸 거부한 사람이 바로 이 정태훈 검사입니다. 윤석열 지킴에 나섰던 거죠. 예. 그 내부에다가 그러한 처분을 제고해 주길 간곡히 요청드린다면서 추미애 장관한테까지 그런 요청을 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윤석열 지킴이에 나섰던 인물이 바로 이 정태훈 검사입니다. 작년에 우리 안민석 의원께서 박근혜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을 감찰하라고, 안민석 최강욱 법률권 검찰농단에 대해서,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 외쳤는데, 이게 2020년 12월, 작년 10월입니다. 저 항소심 선고 나올 때네요. 2020년 10월. 이렇게 하명 수사를 감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음에도 우리도 잘 몰랐지만, 만약에 그때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하명 수사 의혹을 감찰하고 김재현 의원의 억울한 부분을 조명을 하고 그를 풀기 위한 노력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김재현 의원님의 억울한 죽음을 막을 수도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아쉬움이 큽니다. 그분께 참 죄송하고요. 최악의 인사, 문재인 정부 최악의 인사 1+1. 겨우 이 수준이었던 위인들을 이 최재형 감사원장이 감사원장을 던지면서 대선에 나오겠다고 했을 때 이 사람으로부터 아무 증거도 없이 돈을 줬다는 진술서 한 장만으로 4년 선고를 때려서 4년 동안 구속되어 있다가 정치 생명 끊어지고 한 김재현 의원께서 이 최재형이 대선에 출마하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자괴감이 들었고 얼마나 동료 의원들 주변한테 배신감이 들었고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심정이었을 겁니다. 그 억울함, 바로 그 다음날 스스로 목숨을 던져버렸죠. 안민석 의원이 적극 반대를 했습니다. 최재형 저런 사람은 결코 우리 사람이 아니다. 감사원장으로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청와대에까지 안민석 의원이 항의를 하고 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임명이 되었는데 결국 우리 사람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바탕 DNA 자체가 아니었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죠? 좀 이렇게 이른 아침부터 멀리 온 사람들이 많네요.